안녕하세요. 주식시마론 어이즈입니다. 갈팡질팡하던 흐름 속에서 오장 조금은 안정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시장입니다. 계속되는 시장의 이런 부침 속에서 우리는 어떤 시그널이 있을까 매일같이 찾아내려고 좀 애쓰고 있죠. 그 안에서도 분명히 또 답이 있을 겁니다. 언젠가는 시장이 또 방향을 잡아가는 그 흐름까지 계속되는 공부, 오늘도 시마론에서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함께할 교수 만나봐야 될 텐데요. 토마토 투자클럽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잠시 후에 강의 이끌어 가보도록 하고요. 시장 분위기부터 보겠습니다. 최희정 캐스터, 오전 대비 분위기 어떻게 올라가고 있을까요? 네, 오늘은 오전장보다 오후장이 더 좋습니다. 현재 구간 양시장 모두 힘을 내주고 있는데요.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해서는 0.6%대 상승, 현재 구간에는 계속해서 힘을 내주고 있고요. 지수로 봤을 때는 3063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은 10조 원가량 집계되고 있는데요. 분봉통에서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후장이 더 좋습니다. 간밤에는 이 미증시의 조정 그리고 중국의 긴축 가능성으로 출발 흐름만큼은 좋지 못했습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해서 하락 출발한 3041선에서 하락 출발됐고요. 그 뒤로는 계속해서 40선 전후의 등락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오후장 들어서면서 힘을 내주기 시작했고요. 조금 전에는 3069선의 고점 터치가 나왔고 현재 구간에도 계속해서 고점 부근입니다. 306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수급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기관이 담아갑니다.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담아가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는 5,600억 원가량의 매수 우위가 집계되고 있고 개인과 외국인은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2,000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 개인 함께 팔고 있는데요. 3,400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럼 업종별 등락 현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상승 업종이 더 많습니다. 먼저 상승하는 쪽부터 살펴보시면 오늘 장에는 운수창고 업종이 가장 크게 오르고 있는데요. 이 안에 쿠팡에 대한 소식을 반영하면서 택배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조금 전부터는 항공, 해운주들 모두 상승으로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업종지수 3%대 넘어가는 강세 흐름 집계되고 있고 전기가스 업종도 괜찮습니다. 이 안에 있는 한국전력도 오늘 장에는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증권업종도 2%대 강세 흐름을, 철강, 금속과 유통까지도 좋습니다. 이 역시나 쿠팡에 대한 상장 소식을 반영하고 있죠. 유통업종도 2% 넘어가는 강세 흐름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하고 있는 업종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 가장 부진한 쪽은 화학업종, 그래도 힘이 크지는 않고요. 보시는 것처럼 현재 구간에는 의료정밀이라든지 전기전자, 종이목재가 상승으로 전환하게 되면서 현재는 하락하고 있는 업종이 단 2종목밖에 되지 않습니다. 화학업종의 경우에는 2차 전지가 부진하면서 0.3%대 소폭의 내림세만을 나타내고 있고요. 비금속 광물은 정말 소폭의 내림세입니다. 그럼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혼조세 그리고 상승하는 종목들이 조금 더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대부분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먼저 IT 투톱부터 살펴보시면 조금 전 10분 전과도 변동성이 상당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오늘 외국인의 매도세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약보합권에 거래되고 있지만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상승으로 전환됐습니다. 힘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강보합권 정도 지나가고 있고요. 이제는 0.6%대 상승입니다. 14만 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의 경우에는 오늘 특징주에서 더 자세히 볼 텐데요. 메타버스 관련주로 묶이고 있고 오늘 양 매수세가 집계되면서 힘 괜찮습니다. 네이버의 경우에는 이제는 5%에 육박하는 강세 흐름을 나타내면서 39만 5천 원까지 뚫어냅니다. 반면에 나머지 2차 전지 쪽은 시세 엇갈리고 있는데요. LG화학의 경우에는 2%대 내림세입니다. 86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는 반면에 삼성 SDI는 0.7%대 상승, 69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장 현대차는 강보합 전환에 성공됐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5%대 상승, 카카오는 보합권 정도 지나가고 있고 또 오늘장에는 셀트리온 삼형제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조금 뒤 특징주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셀트리온 현재 구간에는 3.6%대 강세 흐름에 30만 원 선 지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현대모비스, 기아차 모두 좋고요. 오늘은 포스코, LG전자까지도 이렇게 3%대, 1%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유통주들 좋습니다. 이는 쿠팡의 나스닥 상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데요. 조금씩 윤곽이 더 뚜렷하게 잡혀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는 이마트 체크해 볼 수 있겠는데 오늘 겹호재입니다. 쿠팡 나스닥 상장에 더해서 네이버와의 이마트와의 이 협력 소식, 게다가 한 가지 더 이슈가 있는데요. 야구단 취득 소식까지 전해지게 되면서 오늘장에는 양 매수세가 집계되고 있고 장 중에는 9%대 오름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계속해서 고점 부근이죠. 7% 이상의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18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롯데쇼핑도 오늘 힘 괜찮습니다. 추가적인 이슈가 있는데요. 이는 구조조정으로 수익 개선이 기대된다는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계속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다수의 리포트발 효과를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장에는 5% 이상의 강세 흐름 12만 7천원, 12만 8천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나머지 BGF라든지 유통 쪽 BGF 리테일, 현대백화점까지도 일제히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현재 구간에는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힘 더욱더 키워가고 있고요. 0.6%대 상승, 지수로 봤을 때는 92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래대금은 코스피에 비해서는 다소 한산한데요. 8조 원가량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분봉 함께 확인해 보시면 코스닥 역시나 오전장보다는 오후장이 더 좋습니다. 출발 흐름만큼은 부진했고 오늘 922선에서 하락 출발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계속해서 920선 전후의 등락을 이어갔고요. 오늘장 현재 구간에는 920선 후반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92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수급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외국인 기관이 양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외국인은 500억 원, 기관은 160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가 집계되고 있고 개인 홀로 담아갑니다. 880억 원가량의 매수 우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상승 종목이 월등히 더 많습니다. 먼저 오늘 상위 종목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셀트리온 그룹주 나란히 강세 흐름을 나타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3%대 강세 흐름, 셀트리온 제약 2%대 강세 흐름, 그리고 펄어비스도 1.4%가량의 상승부를 켜내고 있고요. 또 주말간에 HLB의 경우에는 100% 무증 소식을 발표했었죠. 그 뒤로 오늘장에는 차익 매물이 출회되나 했는데 조금 전에 상승으로 전환되면서 현재 구간에는 강보합권 지나가고 있고요. 72,1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오늘 자회사에 대한 모멘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알토스 바이오로직스가 황반 변성에 대한 치료제와 관련해서 국내에서 공급 그리고 판매 계약을 맺었다고 오늘 공시했는데요. 주당 가격을 확인해 보시면 오늘 장에는 외국인의 매수 속에 장 중에는 4%대 강세 흐름, 현재 구간에도 2%대 전후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3만 4,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장 나머지 종목의 경우에는 SK 머티리얼즈가 3%대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CJ는 강보합권, CJ ENM은 0.7%가량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 시장에서나 코스닥 시장에서나 셀트리온 삼형제가 일제히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치료제인 레키로나와 관련해서 유럽에서의 긴급 사용 승인 검토 소식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서 오늘 셀트리온 삼형제 나란히 상승부를 켜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오늘 양 매수세가 집계되면서 3에서 4%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의 경우에는 오늘 장 중에는 3%대 강세 흐름, 현재 구간에도 2%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경우에도 3%에 육박하는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 보시면은요. 이 종목들은 오늘장 메타버스와 관련한 종목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메타버스라고 하면은 추상을 상징하는 메타, 그리고 현실 세계를 상징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자신을 닮은 아바타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가상 세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사용자의 사진을 업로드하게 되면 그와 똑 닮은 캐릭터를 생산해서 실제로 대화하는 듯한 현실감을 주는 네이버, 이 네이버의 제페토가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겠는데요.
관련한 종목 함께 살펴보시면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는 네이버. 오늘 장에는 양 매수세가 집계되면서 5%에 육박하는 강세 흐름을 나타냅니다. 현재 구간에는 39만 5,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선익 시스템의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 뚫어냅니다. 17,800원에 거래되고 있고 나머지 알테라의 경우에도 두 자릿대 급등 흐름을 YJM 게임스도 10%에 육박하는 강세 흐름을 마지막으로는 오늘 NC소프트도 소폭이지만은 그래도 1.3%가량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스닥의 특징주까지 점검해봤고요. 다시 심화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시황 체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나마 좀 오전장 대비로는 안정권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 이어지고 있네요. 지금 지수의 경우에는 3,060선, 사실 3,040선, 50선 가까스로 좀 안착이 될까 싶었는데 오늘 60선까지 좀 잘 지지하면서 종가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930선 바라보고 있는 코스닥도 개인 사자세와 함께 안정권에 접어들어 있습니다. 자, 지수 변해가는 동안 또 오늘 체크해 봐야 될 공부도 놓치면 안 되겠죠. 두 가지 주제 함께 할 텐데요. 첫 번째 주제부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내일입니다. 중국 양회가 개막합니다. 관전 포인트는 무엇일지, 증시의 향방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연결고리를 찾아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3월 4일 중국의 최대 정치 연례 행사죠. 양회가 이제 개막을 하는데요. 5년간의 이 빅픽처를 또 만들어가고 정치, 경제 계획과 관련된 내용을 중국 정부에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올해는 공산당 창단 100주년이래요. 그러는 각별한 의미도 있어서 더욱더 중국이 밑그림을 그리는데 굉장히 공을 들였을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 양회의 메인 디시, 관전 포인트가 핵심적으로 뭘까요? 네, 뭐 메인 디시라고는 좀 이렇게 정해봤는데 오늘은 이렇게 지엽적이고 세부적인보다는 저는 이제 시청자님들에게 양해라는 게 어떤 지수에 좀 영향력을 더 큰 영향력을 더 줄 수 있다고 좀 보는 쪽이거든요. 아, 국내 증시에 그렇죠.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벤트로 보신다. 네, 그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군요. 아무래도 지금 증시가 지금 횡보장세인데 네. 이제 뭐 시청자님들이 아시겠지만 많은 네. 전문가님들 뷰를 일단 존중을 하고요. 의견이 좀 분분할 텐데 저는 향후에 좀 증시가 더 네. 하락장으로 간다고 좀 보는 쪽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횡보장세에 들어갔고 3월에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어제도 좀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재 앵커님하고 이제 같이 할 때. 네, 오후 프로그램에서 네, 진짜 시민진단에서 이런 말씀 드렸는데 3월에 꼭 수익을 좀 창출하셔야 되거든요. 마지막 기회다. 네, 많은 종목들이 이제 수익이 나지는 않겠지만 네. 본인들이 갖고 있는 뭐 서너 종목 정도 수익을 좀 창출하고 그리고 뭐 이제 현금 비중을 좀 늘려야 되는 이제 양방향 전략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양해가 큰 궤에서도 좀 중요하고 4월, 5월 결국은 이제 지수 하단을 좀 예측을 하고 있는데 네. 그때 과연 어떤 종목들을 내가 선점해야 될지 네. 그 어떤 양날의 검 같은 시기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양해가 이렇게 거시적인 관점에서 좀 살펴봤을 때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는데 포커싱은 좀 정해진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떤 양해 건가요?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뭐 중국의 최대 정치 행상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네. 뭐 이제 공산당 뭐 이데올로기까지 가면 너무 어려운 것 같고 예. 물론 자본주의에 이렇게 뭐 정치가 많이 개입하거나 뭐 행정부가 많이 개입하는 건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코로나 국면이 있었기 때문에 각국 세계 정부들이 이제 자본주의 이 시장에 좀 개입을 하긴 했는데요. 공산당은 그러다 보니까 좀 노이즈도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단 14차 5개년 계획인데 뭐 2035년까지 이제 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겠다. 뭐 이런 네. 내용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뭐 정년도 걸 제가 좀 보고 왔는데 일단 반도체 굴기를 선언했던 게 가장 딱 보이더라고요. 작년도하고 비교해 봐. 그때 이맘때쯤에는 주식 학개론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맞아요. 나는데 지금 중국은 거의 반도체를 포기한 상태입니다. 지금 뭐 미국의 워낙 옥죄이기가 그렇죠. 심하기 때문에 전방위로 압박이 좀 들어오고 네. 있기 때문에 굳이 안 되는 쪽을 중국이 뭐 이번에 양해에서 이야기할 것 같지는 않고 본인들이 잘할 수 있는 쪽으로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중국도 부양책 통과는 좀 확실시되는 측면이고요. 지금 나와 있는 규모가 어마무시합니다. 25조 위안입니다. 우리는 얼마예요? 우리 돈으로 이제 4,300조입니다. 네, 어마어마하죠. 뭐 중국이 워낙 대륙이 크다 보니까 이 규모인데 이 경기 부양책은 통과가 무난히 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이제 통과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문제가 되는 것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완화되었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좀 시한폭탄 같은
잠시 좀 잠재워 있다고 보는 네, 쪽이고요. 네, 네. 이제 이 부분을 안고 결국은 중장기 발전 전략을 좀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과연 이제 뭐 중국이 선호하고자 하는 것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기술 자립이겠죠. 네. 근데 뭐 시청자분들이 이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인식이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것 같아요. 근데 뭐 우리가 알고 있지만 캐틀이라든지 뭐 점유율이 1위를 달리고 있는 분야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는 뭐 역시나 LG화학을 선호하지만 네. 점유율은 CATL이 지금 1위를 또 펼치고 아. 있습니다. 또 현대차도 최근에 캐틀 2차 전지를 또 채용을 했고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이제 중점 과제가 됐는데 저는 조금 더 세부 내용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부 내용을 또 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회 세부안이요. 일단 이미 지방 양회가 1일부터 시작이 돼서 어느 정도 이제 밑그림이 좀 그려졌다고는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떤 그림으로 좀 이번에 발표가 될지 다시 한번 좀 짚어주세요. 네, 뭐 거의 저도 좀 비슷한 거고 저와 생각과 그리고 주변에 나와 있는 1위부터 좀 참고해서 해봤는데 네. 일단 미국을 따라잡기를 좀 할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이미 지배적입니다. 보도에서도 미국 경제를 곧 그렇죠. 따라잡을 거다 이런 시나리오 나오잖아요. 약간 저희가 예전에 이렇게 좀 쉽게 전달을 드리고 싶어요. 조선시대 영화를 보다 보면 참 예. 정말 짜증나는 장면인데 명나라 황제가 오면 이렇게 절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 임금이. 시진핑 방한이 미국을 갔을 때 또 미국의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한했을 때 서로 먼저 가는 거를 상당히 경계하는 그런 스탠스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힘이 막강하고 뭐 너가 좀 와라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었었는데 네. 시진핑은 확실히 미국 정부를 신경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따라잡기를 할 것 같은데 이제 얼마나 안정성을 추구하면서 미국을 따라잡느냐 이게 문제일 것 같은데 시진핑 주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35년까지 1인당 소득을 2배로 늘리겠다.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 부자, 뭐 저도 그런 이야기를 좀 듣는데 중국 부자, 중국 부자가 한국 부자와 견줄 바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거든요. 근데 저는 반대로 좀 보고 싶어요. 항상 이면을 보니까 그러면 중국의 가난한 사람들이 한국의 가난한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정말 가난하거든요. 그 빈부 격차가 극심하죠. 우리보다 훨씬 더 이제 극심하게 네, 굉장히 되고 낙후돼 있다. 있고 네. 중국 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굉장히 시골 가면 거의 끔찍한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뭐 소득을 2배로 올리겠다 했는데 그림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중국이 꿈꾸는 시나리오는 이겁니다. 이 빨간색 점선이 이제 중국인데 네. 좀 이렇게 역전되는 형상. 네. 저는 불가능할 것이라 보고 있고요. 완전 역전을 이제 중국에서는 2027년에서 네, 그렇죠. 2028년에 그러니까 10년 안에 지금 따라잡는다고 중국은 보고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중국의 어떤 경제 산업 구조를 보면 이건 불가능하다고 보는 쪽이에요. 왜냐하면 중국은 제조업 기반으로 좀 돼 있기 때문에 네, 아직은 그렇죠. 제조업 기반이 결국은 올라가는데 한계치가 있거든요. 네. 늘 PMI 지수라는 걸 발표를 하지만 이건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들의 좀 허황된 꿈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안정적인 기조 속에 올라가는데 뭐 네. 내수 인프라 투자 확대 소식인 것 같습니다. 뭐 작년에하고도 마찬가지로 과학기술을 총 아주 집중해 보겠다. 첨단 기술 쪽으로요. 네, 그렇죠. 여기서 분명히 좀 포커싱이 달라질 것 같아요. 작년에는 이 부분이 반도체 굴기를 반도체였는데. 선언했는데 포기를 하고 네. 지금 세계 각국의 반도체 풍기 현상이지 않습니까? 예. 너나 할 것 없이 유럽의 뭐 NXP, 인피니트, 뭐 차량용 반도체 회사긴 하지만 네. 유럽도 지금 전초 기지를 세우겠다. 우리는 돈 준비돼 있다. 와주기만 해다오. 뭐 삼성전자, 러브콜 네.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포기할 것 같아요. 그러면 중국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중국은 우주항공 쪽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우주항공은 우리나라보다 좀 강국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또 아이러니하게 주식시장에 초반에 신축년 초에 우주항공 또 바람이 불었어요. 그렇죠. 저는 미국에서 날아온 바람인 줄 알았는데 이미 그렇죠. 중국에서도 진행이 되고 뭐 이제 있나 버진 보네요. 갤럭시 이제부터 시작해서 스페이스 X부터 네. 시작해서 이제 뭐 테슬라의 어떤 앨런 머스크가 운영하는 스페이스 X인데 중국 이 바람까지 타면 우주항공의 어떤 선별화 작업이 끝난다면 우주항공도 충분히 성장 주도주는 할 수 있을 거라 저는 보는 쪽이에요. 단지 지금 틈바구니는 좁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청자분들이나 뭐 공개방송 커뮤니케이션 해봐도 네. 반도체와 2차 전지를 뒤로 하고 네. 우주항공을 그 앞에 네. 이거는 조금 억지스럽거든요. 지금 시장 자체나 네. 어떤 핫한 인기도를 좀 봤을 때 네. 물론 올해 주가가 뜨긴 했지만 근데 네. 이제 중국 쪽에서 이런 바람이 좀 타고 주가가 조정을 한 차례 거친다면 더 가능하다고 보는 쪽이에요. 실질적으로 방산업체의 어떤 색채를 띠고 있지만 실적 부분은 나쁘지 않은 쪽이에요. 우주항공 산업이요. 그렇죠. 단지 이제 뭐 세트레가이레처럼 이런 히트를 쳤던 종목들보다는 네. 조금 더 실적이 안정적이고 후발주 쪽에 찾아는 게 맞지 않나. 그 부분에 관해서는 답변을 좀 해드렸던 것 같고요. 종목들도. 네.
그다음에 세 번째인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경기 네. 부양 가능성하고 재정 네. 통화 정책과 어떤 방향성. 이게 지금 최근에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경제 성장이 어느 정도 팬데믹 이후에 안정화된 국가 중심으로 유동성 회수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그렇죠. 거잖아요. 저도 그 부분을 보고 있는데 네. 이미 지난달부터 회수를 좀 했습니다. 네. 실제로 인민은행이 좀 진행을 했는데 꽤나 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2월 22일 날 진행했던 인민은행 어떤 회수 때문에 네. 유동성 회수죠, 약간 축소보다는. 네. 그러니까 축소와 회수는 다른 개념이거든요. 축소를 한 게 아니고 회수를 조금 했는데 네. 그때 시장이 굉장히 또 출렁였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아이러니하게 며칠 뒤에 또 홍콩에서 거래세 갑자기 인상한다면서. 그 이야기 그러니까 나왔고. 유동성 회수는 했는데 뭐 각국에서 또 세수는 확보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막 혼재되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좀 극대화하는. 그런데 중국의 이제 재정 정책이나 이런 부분은 솔직히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산당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약간 강압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당장 바꿀 수가 있는데 통화 정책의 방향성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것 같아요. 특히나 보면 이제 PMI 지수를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제조업 지수 기반인데 네. 보통 50이 넘어가면 확장 국면이라고 네. 좀 보는 쪽이에요. 지금 미국 같은 게 뭐 ISM 제조업 지수긴 합니다만은 59에 근접한 수치가 나오는데 상당히 괴리가 좀 있습니다. 중국은 이제 52를 찍었고 9개월 만에 최저치를 찍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부양책 확대를 할 수밖에 없는 쪽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 이제 가격을 좀 보셔야 되겠는데 요즘에 원자재 가격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뭐 불이 포함해서 그렇죠. 지금 불이 나오네요. 이거는 이제 뭐 여기 피디님들이 좀 준비를 해주셨는데 너무 가파르지 9년 내 않습니까? 최고치죠. 네. 제조업 기반의 강국 차이나죠. 상당히 이 원자재 가격 상승 흐름은 제조업 밀접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제조업 기반의 근간을 좀 흔드는 요소가 될 수 있는데 단순히 구리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니켈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물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네. 기업에 좋지 않습니까 생각하는데 전혀 좋지 않고요. 그래요? 단지 이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네. 기업의 어떤 상품의 상승과 같이 함께 된다면 가격 상승과 함께 이루어진다면 이러면 상관이 없죠. 근데 우리 기업의 구조를 생각했을 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고 네. 어떤 위에 제품 가격을 상위에 있는 좀 기업들에서 제품 가격을 좀 올려주겠다. 네. 이럴 리는 정말 만무하거든요. 이 그런가요? 부분을 회사를 조금만 다녀 보신 분들은 다 할 거예요. 자연스럽게 대두 가격 오르면 두부 가격 올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전혀 아니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이런 걸 공부할 때 이제 마진율이라고 하죠. 마진율이 계속적으로 조금 올라갈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제 가격 상승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요소가 나오겠죠. 뭐 단지 이제 이렇게 된다면 수요가 아주 급증한다거나 대표적인 예가 있었죠. 반도체죠. TSMC에서 가격 인상을 이렇게 딱 하니까 네. DB혜택도 따라갔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이제 흐름계가 이어지면 결국 기회가 수익을 좀 거두는 구조지만 단편적으로는 당장 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이 좋지는 않다는 그 것이죠.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한정적이고 그렇죠. 수요가 뒷받침돼야 다 같이 좋은 거다. 그렇죠. 결국은 그래서 기업에서 우리도 그러면 원자재 가격이 올랐으니 가격 상승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기회가 맞아가야 되는데 네. 과연 이제 하청업체들 쪽에서는 그게 쉬울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뭐 결국은 이제 대기업 간의 뭐 횡포일 수도 있고 네. 어떤 기업 간의 딜일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논의로 하겠습니다. 이제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중국 정부 쪽에서 이제 긴축을 할 것이냐 이게 가장 지금 핵심 요소거든요. 네. 지난달에 유동성 회수를 이렇게 했다면 네. 긴축 국면도 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네. 제가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좀 고민을 해봤는데 중국이 경제에서 세계 경제에서 가장 먼저 정상화됐다고 보는 쪽입니다. 네. 그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장률이라는 거 전망치를 나오는데 네. 그 성장률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거든요. 네. GDP 성장률이랄지. 그러면 중국이 이 완전히 코로나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벗어났느냐? 코로나의 어떤 노이즈라고 할까요? 코로나에 대한 어떤 상처, 뭐 이런 타격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저는 아직까지 존재한다고 좀 보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중국의 어떤 언론이나 언론 보도 매체나 이런 것들 전해드는 걸 보면 네. 좋은 것 같은데 솔직히 저는 제 주관입니다. 네, 솔직히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도 저는 좀 못 믿는 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률 유지를 위해서는 지금 뭐 7%다 예를 들어 네. 그럼 이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부양책의 방점이 찍힌다고 봐요. 그런데 가장 문제되는 게 이제 이 부분입니다. 디폴트 재현 우려인데 중국이 상당히 부채 위에 올라서 있습니다. 예. 그건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죠. 상당히 가계부채가 올라가는 쪽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제 저는 늘 말씀드렸지만 지금 버블인 것은 확실합니다. 네. 유동성 공급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언젠가 이거를 옥죄일 텐데 우리가 정말 이제 알파고처럼 시청자분들과 함께 이 부분을 언제 옥죄일 것이냐 이걸 지속적으로 뉴스와 또 우리 토마토 TV를 통해서 알아가고 있는 시간들이거든요. 지금 미국은 딱 일단 확정이 됐어요. 2023년까지는 금리 인상 없다. 없습니다. 단지 시장 금리가 조금 올라가는 1.3을 넘어서 1.6까지 갈 때는 시장이 네. 좀 내려가고 네. 다시 1.4까지 좀 내려오면 네. 약간 좀 정상화되는 기조. 그래서 레인지 범위가 좀 올라갔거든요. 1.4에서 2.0까지를 보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미국은 딱 부양이라는 어떤 단정적인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1조 9조 달러인가요? 네, 통과가 거의 유력시 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3조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투자를 위해서 또 시행하겠다. 네. 그러면 이제 중국은 지난번에 유동성 회수를 한 게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거죠. 중국이 옥죄이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렇죠. 먼저 그쪽에서 긴축 시그널을 꺼내면 어떡하지?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영향을 받을 것이냐? 그렇죠. 이 부분이거든요. 저는 네. 중국 영향이 좀 크다고 보는 쪽이에요.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장을 보게 되면 시장님도 아시겠지만 늘 이제 커플링, 디커플링이 되기도 합니다. 예. 이제 쉽게 말해서 연동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느 시장을 좀 따라갈 것이냐. 저는 미국 시장이 좀 안 좋으면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은 주지만 실질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건 상해 종합지수와 홍콩 항생지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그렇죠. 사실 미국 금리가 안정화되면서 상승 출발했다가 중국이 흔들리니까 곧바로 오후장 고꾸라지는 그렇죠. 이런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오늘 오전에 중국을 보게 되면 홍콩 항생지수가 29,160을 넘어가면서 지금 불이 붙었거든요. 완연하게 이번 주부터 좀 좋아진다고 저는 봤던 쪽이니까 지난주에 이제 트레이딩 관점을 하려면 매수를 했었어야 된다. 네. 그리고 3월에 수익을 창출하면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종목을 얼마만큼 빠져나오냐 문제인데 네. 저는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생각하는 주관적인 시나리오인데 좀 제한적인 유동성 공급 정책을 좀 하지 않을까. 그럼 통화 완화책은 쓰긴 네. 쓰나 여기에서 좀 제한적으로 나올 거다 이 네. 말씀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제 부채 비율 디폴트 우려가 있다는 게 국가 신용 등급 하락하고도 문제가 직결되는 그럼요. 문제거든요.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이 부분을 계속 신경을 쓸 겁니다. 음,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예. 인민은행에서 유동성 회수를 했던 거거든요. 네. 축소로 가자니 조금 부담감이 있고 네. 아직까지 코로나 타격이 좀 남아 있고 그렇다고 안 하자니 디폴트 우려가 좀 있고 또 안 하자니 미국에 지금 뒤처지는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미국의 이제 큰 그림을 좀 그려본다면 아마 중국에 더 큰 타격을 주기 위해서는 중국이 유동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부양 쪽으로 가는 것을 지금 더 바라고 있을 겁니다. 네. 모든 어떤 세계에 이제 통화라는 게 있는데 기축 통화 중에서도 넘버원은 늘 잊지 말아야 될 게 달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뭐 통화 정책이 결국은 유동성 공급으로 그래도 네. 갈 것이다. 하지만 좀 제한적인 유동성 공급.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출렁거리면 덜 할 것이다. 3월 한 달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지금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우리 증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갈팡질팡하는 그 이유 자체도 미국의 유동성 회수, 또 미국의 금리 인상, 그리고 중국의 유동성 회수에 대한 이런 우려감들이 좀 샌드위치 악재로 좀 끼어져 있는 그런 움직임인데요. 다행히도 말씀하신 대로 제한적이지만 통화 완화책을 중국에서 양회해서 시원스럽게 좀 발표를 하게 된다면 이 같은 중국의 유동성 회수에 대한 우려감은 일단락 되는 걸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중국 증시가 지금 최근에 급등했다가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데 반등을 되찾고 결국 우리도 좀 방향을 찾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긴 그림에서 전략적인 측면까지 본다면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을 저는 참고를 할 때 홍콩 항생지수와 그리고 이제 상해 종합지수를 보는데 네. 홍콩 항생지수는 저는 29,900을 봤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3만을 넘어갔죠. 네. 지금 3만을 홍콩 차트랑 같이 좀 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3만을 좀 넘어가 나서 빠르게 내려오는 쪽이었고 오늘은 또 이제 올라가는 쪽이고 상해 종합지수는 이제 월봉 기준으로 이제 4,000포인트 선에 근접할 수 있을 것이냐. 지금 3,700 그렇죠. 갔다가 3,500으로 좀 좀 밀렸죠. 네, 이 부분이 이제 밀렸었거든요. 관전 포인트거든요. 가장 좋았을 때 뭐 5,000 여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상해 종합지수 기준으로 이제 4,000포인트 쪽으로 향해 갈 것이냐인데 저는 이게 길어진다고 보는 쪽은 아니거든요. 네. 일단 이렇게 딱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의 모멘텀을 받으면서 3월에는 시장이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 시청자분들이 이 주식 시마론 시간을 통해서 얻어갈 수 있는 재료가 결국은 제한적 유동성 공급은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 네. 미국은 이미 재정 부양책을 밀어붙이고 있고 그러면 이제 공부는 다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3월까지는 시장이 좋다고 보고 있는데 네. 그 이유가 문제겠죠. 지금 결국은 속도 조절 측면에서 어떻게 갈 것이냐 향후 움직임이 일단 지난번에 유동성 회수를 했던 부분을 보게 되면 그림이 좀 나오고 있는데 참고를 좀 하시고요. 2월 18일 날 2,600위안원, 19일 날 800위안원, 22일 날 400위안원 유동성 회수를 했거든요. 회수했다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이 축소는 자금들을 아니고, 계속 풀어주다가 2월부터 흡수를 하기 시작했다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좀 과한 것 같다. 디폴트 우려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유동성 쇼크가 있을 때마다 굉장히 급등락이 이어지는 정말로 우리 시장이 뭐 60포인트는 쉽게 움직이는 하루에 2% 올라갔다가 뭐 그냥 내려오는 이런 그 장면들이 계속 연출이 좀 됐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장중 변동성이 극대화되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약간 혼조 양상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횡보세가 길어졌는데 3월은 딱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누가 보유 종목 지금 공매도가 연장됐기 때문에 상담을 거의 받아보면 종목들이 적으신 분이 10종목이에요. 많은 분은 40종목까지 있어요. 설마 아니겠지 하지만 그런 분들이 더 많습니다. 이 유동성 호황을 누릴 때 다 담고 계셨던 그렇죠. 그대로 끌고 간 거죠. 지금. 순환매가 워낙 좀 빨랐기 때문에 네. 이제 우리 전문용어로 이제 백화점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하고 네. 걸치기를 좀 했다. 그러면서 속속들이 이제 올라갈 때마다 좀 버티면 수익 실현이 창출되고 이랬던 국면인데 이제 마무리를 좀 해 가셔야 되거든요. 공매도가 또 5월까지 분명히 돼 있지만 재개도 되는 측면이고 네. 유동성 공급이랄 이런 모든 호재성 재료들이 이제 노출되고 나면 시장이 어디에 반응할 것이냐 저는 악재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보는 쪽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3월 동안 여유는 있어요. 예. 지금 이제 증시가 3월에 개장한 지 2달 됐기 때문에 그러면 3월 동안에 신규 종목을 잡으신 분들이라면 그걸로 좀 수익 실현을 하시고 내가 기존의 보유 종목을 갖고 있는 것을 네. 어떻게 사람이 알파고원인데 매번 수익이 나겠습니까? 네. 안 그렇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그러면 그 종목은 뭐 본전에서 조금 교체하기도 하고 네. 손실을 좀 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 포트에 대한 점검을 냉혹하고 냉정하게 평가를 하셔야 돼요. 정말로 제가 상담을 받아보면 30종목 중에 수익이 한 종목도 안 난 상태로 오신 분도 있으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3월에는 상당히 양날의 검이 존재하구나. 그러면 4월, 5월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두 번째 좀 다뤄야 될 재료 네. 같은데요. 일단은 좀 힌트를 주셨는데 그 전에 앞서서 양해와 관련해서 좀 마무리를 짓고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러면 이번 양해에서의 핵심 시나리오는 핵심과 관련해서 살펴봐야 될 건 통화 완화책을 어느 정도 규모까지 나오게 할 것이냐 이것이 될 것이고 만약에 긴축이 나온다면 정말 쇼크일 수 있겠지만 긴축이 아닌 통화 완화책이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라도 발표가 된다면 이번에 유동성 회수에 대한 우려는 확실히 좀 변곡점을 딛고 반등에 나설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기술 자립 이야기하셨고 또 사실상 중국이 지금 제조업은 그래도 어느 정도 된다 하지만 소비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소비 진작이. 이 때문에 이런 세부적인 정책들이 같이 나왔을 때 뭐 제조업과 관련된 우리 굴삭기도 있을 거고 뿐만 아니라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도 너무 많잖아요. 이들 종목들도 양해와 함께 좀 반등이 나올 때 다 챙겨야 된다. 이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올해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투자 기간은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5월에 비중을 좀 축소해 가는 전략. 네. 주식- 4월을 대비한 그렇죠. 3월 반등을 챙기자. 주식을 다 파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아. 늘 말씀드리자 2019년보다는 네. 좋은 시장입니다. 근데 작년보다는 안 좋은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딱 중간인데도 네. 체감 효과가 높거든요. 네. 작년에는 좀 버티기만 하면 수익이 났는데 네. 지금 왜 이러지? 딱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난이도가 좀 올라갔고 아마 내년에 조금 더 올라가겠죠. 네. 그러니까 투자 기간을 결국은 본인이 정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비중이 뭐 이 정도인데 네. 밀려도 상관이 없어. 음. 다시금 올라온다고 하니 버티겠다. 나는 조금 이 시장의 낙폭이 걱정이 되니 조금 비중을 줄였다가 네. 추가로 사겠다. 네. 이 부분을 결정하셔야 되고 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뭐 성장 주도주는 일단 논의를 하고 내수 소비 건설 쪽은 저는 괜찮다고 보는 쪽입니다. 다른 쪽보다 다른 쪽이 뭐 20% 떨어질 때 10%밖에 안 떨어진다고 보는 쪽이에요. 네. 떨어질 자리도 없거든요. 얼마 실질적으로. 그리고 그 종목들을 좀 바라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실적은 더 좋습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솔직히 더 부담이 없고. 네. 그러니까 좀 상식선에서 접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요새 소비주들이 느리지만 좀 부각이 되고 건설 기계들이 돌아오는 업황, 순환매가 이루어지는지는 좀 상식선에서 코로나 백신이나 우리 사회에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이 상식선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3월에 변곡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로 또 양회를 잘 체크해 봐야겠고요. 성장률은 제시가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일각의 보도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완화책이 나올 수 있느냐가 우리의 지금 우려감을 좀 달랠 수 있는 관전 포인트 중이자 중요한 핵심
포인트니까요. 이 부분에 주력해서 좀 뉴스 보도를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횡보장세에 들어간 코스피, 향후의 흐름에 대해서 사실 첫 번째 주제 연장선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난달에도 계속해서 3,000선 테스트가 있지 않았습니까, 전문가님? 사실 앞서 우리 상해종합지수 보긴 봤지만 상해종합지수는 우리보다 사실 2월 퍼포먼스가 더 좋았더라고요. 3,700까지 갔다가 조정을 받았는데 우리는 2월 내내 옆으로 좀 기는 이런 모습 속에 상당히 불안감이 커지는 그런 한 달이었습니다. 지금 3월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하셨는데 지수를 보면서 향후 흐름에 있어서 지금은 어느 시점인가에 대해서 좀 분석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안 좋았던 측면은 그 대형주가 너무 퍼포먼스가 빨랐습니다. 아, 지금 1월에 보여줬던. 그렇죠. 네. 돌이켜 보면 그렇죠. 삼성전자를 필두로 LG전자, 현대차 지금 주가 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퍼포먼스가 너무 좀 거셌던 것이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가격 약간 조정. 체한 건가요? 그렇죠. 기간 조정을 가격했고 어느 분들이 보시더라도 동의하실 거예요. 이 종목들은 명품 종목이면 틀림이 없거든요. 뭐 LG전자, 삼성전자, 현대차 사고 나의 진입 단가가 중요하지 종목에 대한 걱정은 안 하실 거예요. 이 그렇죠. 기업들이 망할까? 안 네. 망하죠. 결국은 이제 진입 타점이 시기와 문제일 타점인데 결국은 이 골이 높았던 것이 산이 높았던 것이 골이 좀 깊게 되는 것 같고 거고. 네. 두 번째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두 개의 흐름 중에 보시게 되면 네. 차트가 좀 지금 나가고 있는데 중국의 긴축이냐 미국의 부양이냐 3월엔 이게 중요한 이게 건가요? 가장 중요한 거죠. 근데 저는 주관적으로 미국은 부양이 확정됐다고 보는 쪽이고 1조 9천 네, 그렇죠. 달러. 중국의 긴축도 약간 제한적인 유동성 확대 전략에 좀 농후할 것이다. 아까 양회 때 글을 보여줄 거다라고 네,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막 약간 이렇게 지나가겠죠. 아까 네. 앵커님 말씀하셨던 대로 성장률을 제시를 안 한다든지. 왜 음. 이 부분이 성장률이 낮게 되면 또 시장에 출렁거림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스리슬쩍 넘어가는 중간 우리가 이제 주식으로는 이런 것을 중립적인 입장 표출이다 이렇게 좀 애매하네 뭐 이런 거죠. 약간 네. 노이즈와 불확실성 계속 안고 가는 거죠. 이제. 그렇죠. 이렇게 될 것 같고 예. 제가 지금 생각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3월까지는 지금 횡보 장세가 지속될 겁니다. 그러면 횡보 장세라는 것은 박스권 하단에서 사고 네. 상단으로 오늘 뭐 3,100선 근접했을 때 또 수익이 좀 창출되는 네. 이런 흐름으로 진행이 될 거고 아. 이 와중에서 이제 이번 달에 수익을 또 창출해야 된다는 쪽이고 내가 보유 중인 종목은 좀 올라와야 되고 예. 그러면 이제 4, 5, 5절 이 부분이 중요한데 저는 다른 전문가님들하고 의견이 좀 틀려요. 저랑 비슷하신 생각을 이제 가지신 분이라면 김동현 전문가님. 네. 저도 뭐 아, 솔직히 실망 만나보지는 않았습니다. 만나보지는 않았는데 어제 제가 우연찮게 퇴근하면서 갑자기 이제 깜짝 출연이신데 좀 비슷한 생각이에요. 저는 박스권 하단을 조금 낮게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2,700선을 좀 보고 있는데 아. 어제 김 전문가님 말씀하신 거 보니까 2,600선 정도를 보시던데 오. 저는 일단 하락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양대 지수를 타겟팅하지 말라 그랬는데 네. 저는 뭐 코스피 하단이 4월 5월에 2,700선 정도, 4월, 5월에 하단이 네. 코스닥은 800선 정도를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네. 이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좀 드려왔었어요. 네, 네. 공개 방송 때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면 이제 4월, 5월 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이면을 봐야 되죠. 이때 종목을 사야죠. 4월, 5월에. 3월에 챙겼고 다시 4월에는 그렇죠. 매집하는 시기로 보자 그렇죠. 이 말씀이신 건가요? 이 떨어지는 칼날을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 4월, 5월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좀 하반기는요? 써놨죠 제가 밑에. 장기 관점. 네, 공매도의 주가는 상승 여력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일단 아. 10년치 뭐 과거의 통계치가 2번밖에 없지만 모두 다가 주가는 한두 달 정도 횡보를 한 후에 주가를 하방 압력을 나온 후에 그 상단의 고점을 다 넘어갔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준비 전략이 지금 3월의 시점이라는 것이죠. 네. 준비 전략. 이 준비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어떻게 이제 시간이 얼마 부족하니까 짧게 말씀을 좀 드리면 예. 어떻게 한 방에 해결이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20, 30 종목이 한 방에 해결이 절대 안 될 거거든요. 저도 약간 고민을 정말 많이 한 게 1월에 공매도가 탁 연장되니까 네. 거리 간격이 길어 보였습니다. 아, 기간 좀 5월까지면 남았네. 4개월인데 근데 어느새 2달밖에 안 남았어요. 네. 요즘에 약간 후회도 좀 하거든요. 아휴, 내가 참 귀신에 홀렸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뭐 전문가가 됐던 시청자님들이 됐던 터지 문제를 잘 해결을 하고 봉합을 해야 되거든요. 뭐 투자 전략이 좀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3월에는 무조건 수익 실현의 날로 좀 들어가야 됩니다. 다음엔 현금 뭐 20%라도 좀 챙겨야 되고 좀 구체적인 수치로 좀 제시를 해봤는데 네. 저는 25% 정도는 현금 확보 어. 계속적으로 해가야 된다. 예.
보유 종목에 대해서 뭐 본전에서 파시던 손실을 좀 내고 파시던 목표가를 낮추더라도 네, 수익을 내고 파시던 네. 확보를 좀 해가고 미리 그다음에 4월에는 한 15% 정도 더 추가 확보. 그러니까 토탈적으로 40%는 현금을 좀 확보해야 된다고 보는 쪽이고요.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뭐 50%가 정도가 적당할 것 같지 그 이상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시장의 장기적인 전망성은 저는 상승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단지 4, 5월에 하단이 좀 내려간다 이렇게 보는 쪽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포트를 구성할 것이냐 이게 이제 또 문제가 되거든요. 네. 저는 올해 확실히 이미 결정을 지었습니다. 다 말씀을 드렸지만 주도주 순환매성계인데 작년에는 굉장히 빨리 돌았지 않습니까? 수단매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백화점이 막 되고 종목이 맞아요. 그리고도 수익이 잘 났습니다. 네네. 실질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굳이 안 하더라도 야, 1월까지는 그랬죠. 이것도 가고 저것도 가고 너무 신나는 한 해였지만 올해는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돼요. 예, 저는 일단 올해 정한 것이 네. 반도체, 2차 전지, 화학 이렇게 정했고요. 네. 그 외에도 좋은 것들 정말 많이 있죠. 근데 저 김민주는 2차 전지, 반도체, 화학을 정했고 거기에다가 내수 소비주를 얹혔습니다. 그러니까 내수 소비주는 트레이딩으로 이제 매매를 좀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포트는 결국 어디에 관련이 있냐? 답은 나와 있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써놨습니다. 제가 화면에 네. 나가고 있는데 IT 반도체 그리고 화학, 2차 전지 그리고 뒤에 이제 내수 소비 관련주가 있는데 요게 트레이딩 네, 전략으로. 이것은 성장 주도주는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뭐 한두 달 보유하고 수익 나면 팔고 이렇게 가겠다. 결국은 핵심은 대응의 문제로 좀 기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IT, 반도체, 화학, 2차 전지 성장 주도주들은 장기 관점에서 4, 5월에 분명히 기회가 되면 담아가는 그렇죠. 게 맞다라고 보시는 거죠? 앵커님 역시 그리고 성견지명이십니다. 하반기에 내수 소비 관련 종목들이 어느 정도 반등을 줄 때 그때는 하반기를 보고 저점에서 사서 그때 하반기에 좀 파는 전략이 맞는 건가요? 네, 제 내수 소비주는 지금부터 이미 반응이 좀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도 너무 좋고요. 이거는 이거. 쉽습니다. 네. 이거는 쉬워요. 그러니까 상식선에서만 접근하시면 돼요. 네, 네. 코로나 백신이 나왔을 때 시장이 무엇이 좋아질 것인가. 아까도 앵커님하고 이야기 나왔지만 백신 저희- 경제에 대해서. 네, 백신 경제. 영화관에 제가 갔었을 때 3명 나왔거든요. 네. 그때 보고 있는 사람이 3명이었습니다. 예. 코로나 백신 나온 다음에 3명이 30명은 되겠죠. 네. 그런 소비 관련주들이나 건설 쪽은 어렵진 다만 않습니다. 트레이딩으로. 네, 그 부분은 단지 트레이딩으로 좀 접근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회를 기점으로 해서 중국의 긴축 우려는 사그라들고 결국에는 3월에 이제 미국의 부양과 관련한 포인트가 또 조명을 받을 겁니다. 이때 반등이 나온다고 이제 쭉 오르겠구나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의구심을 갖고 좀 단기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시금 4, 5월에 밀릴 때에는 우리가 긴 관점에서 담아갈 종목들을 포트 재편하자라는 전략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이 강의 주제에 대한 전략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열띤 강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식시마론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투자 판단에 도움될 수 있는 내용들 전해드렸고요. 이 내용은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잘 참고해 주시고요. 이대로 후 강으로 종가 마무리 지으면 좋겠네요. 930선, 3070선까지 회복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막판 전략 또 클로징 벨로 꼼꼼히 챙겨가세요. 그럼 저희 내일 뵙겠습니다.